그럼 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단촐하게 둘이 시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대표님. 네. 네, 그럼 곽영훈 대표와 네. 얘기 나눌 오늘의 930 투자전략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쇼티지 천국입니다. 우리가 빨간 양봉을 잡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모르겠어요. 이번 주 내내 많이 좀 얘기를 듣고 계실 네.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네.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배 등등 일제히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어떤 현상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뭐 현상은 주가 상승 현상이죠,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키워드는 쇼티지, 그리고 가격 상승, 급등, 가격 급등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반도체 쇼티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특히 반도체 중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그밖에 관련된 뭐 FPCB 요런 부분도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철강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철강은 지속적으로 급등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철강 섹터의 가격 급등 이런 부분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 쪽이에요. 해운 쪽 같은 경우에도 해운 운임 지수의 급등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 업종에서 이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업황과 시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 좀 세세하게 저희가 네. 오늘 좀 구분을 지어서 들어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판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안상공장의 화재로 이제 촉발이 됐었던 종이박스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됐고, 이로 인해서 또 골판지가 원지부터 네. 원단 그리고 상자까지 제품 가격이 일지 인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골판지나 재지 같은 경우에는 근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중국과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 차례 올랐어요.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골판지나 재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다음에 좀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펄프 가격 급등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관련해서 뭐 무림 페이퍼나 무림 PMP나 한솔 재지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판지 쇼티지 가격 상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제 종목이 사실 또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솔 홀딩스. 예, 한솔 홀딩스, 아무래도 뭐 재지, 골판지 관련해서는 뭐 통상적인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영풍 재지라든가 삼보 판지라든가 뭐 한솔 재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뭐 다행히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매수 포인트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지주사로 이제 전환한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한솔 신택이라든가 그리고 한솔 개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각을 했었어요. 매각을 해서 현금 700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라서 이 자금을 가지고 M&A를 하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약간 사업을 또 집중화했습니다. 뭐 아트원 재지나 한솔 EME라는 회사는 한솔 재지를 편입을 시켜서 좀 더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 조정 시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추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을 보면 예. 뭐 이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주봉을 좀 길게 좀 펼쳐놨는데요. 예,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흐름을 잡아가는 포인트로 지금 진입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단번에 또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든가 이런 패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지배 구조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현금도 확보하고 또 실적도 좀 좋아지는 컨셉이 나와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골판지 업종 중에서 종목은 한솔홀딩스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판지 제지업종의 공급 부족 사태는 좀 장기화될 조짐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으로 한솔홀딩스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골판지 관련주에서 아세아제지라는 이 종목을 오늘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히 볼까 합니다. 아세아제지는 제조업체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네, 아세아제지 한번 그 흐름부터 볼게요. 네. 흐름부터 보고 지금 현재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요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놓은 자리에서 지지가 받아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세아제지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수출량의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골판지 상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제가 좀 열어놨거든요. 네. 보시면은 세아제강이네요. 잠깐만요. 네, 아세아제지 재무제표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짚어주신다고 네. 하시네요. 네. 네, 열어보시면은 지금 상단에 보면은 이제 PBR 개념으로 해서 0.77 정도가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옆에 보시면 기존의 배당금이 한 1.29 정도 배당금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이 회사가 현금 유보율도 자본 6,300억 대비해서 1,300%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작년 10월 12일 날 대양제지 안산공장에서 화재가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골판지 가격이 상승이 된 거니까 당분간 이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단기에 많이 올랐답니다. 단기에.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3년치 이제 PBR 밴드나 PER 밴드로 봤을 때는 주가가 평균적인 흐름에서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 밴드 차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보여주십시오. 이 평균적인 흐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FN가에 대해서 여기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손절 라인을 좀 설정을 하시고 추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바이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비중을 축소하셔서 위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또 기술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골판지 관련주 내에서는 아세아제지를 먼저 살펴봤는데 투자 매력도를 별점으로 주고 있어요. 이 네. 코너에서는 대표님. 네네. 아세아제지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별점 4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돼 있다는 거고 성장성도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4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가격만 잘 지키면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세아제지 저희가 골판지 관련주 내에서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MLCC 업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MLCC 쪽은 어때요? 이 MLCC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있고 또 가격도 부쩍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MLCC. 네. MLCC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좀 상당히 당연히 필요한 그 필수죠. 사실 네. MLCC. 그래서 이 MLCC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에서 종목들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약해요. 이 삼성전기도 좀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2분기 때의 실적은 컨센서스상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그런 약간 보릿고개 개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유지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LCC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종목 단에서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분기는 조금 약하지만 3분기 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외 사막 콘덴서, 대주전자 재료,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는 흐름이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흐름이 한 차례 좀 나오고 난 뒤에 살짝 눌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소를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삼성전기는 제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대주전자 재료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2분기 실적 순이익단과 3분기 실적 순이익단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걸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에 비해서는 굳이 MLCC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주전자 재료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의 종목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네. 그 중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네. 얘기는 해주셨지만 저희가 오늘은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이 두 종목 중에 사막 콘덴서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네. 보려고 골라봤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전자형 쪽으로 이제 MLCC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그 시장 조사 분석자 의견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LG전자의 전장 사업부의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MLCC 매출 비중 2019년도에 보면은 32% 그리고 2020년 작년 2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용 MLCC 매출액이 60% 이상인 LG전자에서 추후에 성장성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2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상당히 약한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1분기 실적은 뭐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매출이 좀 증가되긴 하는데 이게 올해 2분기, 3분기 때에 영업이익이 조금씩은 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가 되긴 한데 많이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그 수급적인 현상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외국인들은 안 들어와요, 사막 콘덴서가.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별로 안 들어오고 기관들의 수급 유입된 이후에 좀 약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제가 늘 그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좀 보면은 올해 2분기 때부터 매출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매출액은 증가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년 평균 매출액의 흐름과 1년 평균 매출액 흐름 보면은 3년 평균이 있다면은 1년 평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작년 2분기 때 바닥을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는 주가 약하지만은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LG전자의 낙수 효과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아직까지는 수급 빈집이다. 네, 아직 약합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LG전자의 전장 부품 낙수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는 몇 점 주시겠어요? 네,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것도 당연히 별 4개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MLCC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주전자도 들어가는 거니까 네. 오늘 사막 콘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대표 종목으로서는 당연히 별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중장기를 좀 끈기 있게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개 중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제일 나아 네.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흐름이 제일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MLCC 업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쇼티지와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대표님께서 꼽아주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업종 힌트부터 먼저 주시죠. 업종 힌트요. 네. 기계 장비 쪽이죠. 아. 네, 기계 장비 쪽이고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 그러면 네, 또 종목이 네. 압축이 됩니다. 뭐 네. 두산 밥켓,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네. 이렇게 좀 종목이 압축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최근에 이제 업종
업종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빼놓고는 중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이 추세상으로서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약간 셀 쪽으로 매도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익 난 걸 좀 챙기고 선별적인 종목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오늘 선정을 했거든요.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기업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기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하고 주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어서 투자사업부 밥캣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는 두산중공업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합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사업 부분은 매각이 되는 거죠.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할을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이제 현대건설기계와는 합병이 예정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중공업 지주 내에서의 판단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향후의 전망을 본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좀 뒷배경을 좀 갖는 경우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적인 이렇게 측면에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네, 한 지붕 한 지붕 안에 이제 두 가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두 가족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무슨 또 기업을 또 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별도의 어떤 섹션을 가져간다든가 약간 차별화된 섹션을 가져간다든가 뭐 그런 전략이 나오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두산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슈적인 부분이 있고 5월 달에 접어들면은 이제 두산 요게 지금 합병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행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까지의 어떤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떻나 그 부분은 성장성은 지금 분기별로 해서 지금 올해 3분기까지는 매출이 좀 감소가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수익성 자체는 조금 감소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8.8%가 넘거든요. 괜찮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작년 2분기에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격 전략만 잘 수립을 하셔서 모아가신 전략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주가가 지금 한 차례 지난번에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 한 6, 7% 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 그리고 더불어서 기관들의 수급 유입이 아주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한 4일 전인가에 한번 강하게 위로 올라와주는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슈가 임박함에 따른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좀 눌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해주는 개념이라 하면은 꾸준히 모아가시 되고, 설령 일부 사셨는데 빠져도요. 추후에 좀 더 매수해주는 그 센스 있는 전략을 통해서 중장기를 끌고 가시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장비 기계 업종 내에서 이제 한 종목을 골라줬습니다. 중국과 신흥국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격 전략을 저희가 들어보기 앞서서 그러면은 오늘 직접 공략주로 꼽아주신 두산 인프라코어는 투자 매력도 별점을 몇 점 주실지 들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5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대 준다면은. 네. 직접 이제 공략주로 꼽아오신 거기 때문에 네네. 점수를 이제 별점 5개로 주셨고요. 네. 투자 전략을 이제 가격으로 저희가 좀 세워 볼게요. 가격으로? 지금 네. 매수하면은 충분한 가격인 건지, 목표 주가, 손절가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네네네.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오늘 종가 기준에서요. 지금 뭐 1750원인데 네. 종가 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뭐 1만 한
600원, 700원 정도 유지가 좀 된다면은 상방향의 흐름은 에너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가는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좀 보시고 지금 전고점이 이게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나? 잠깐만요. 네. 가격을 한번 네. 확인을 해볼까요? 예. 네. 네, 보겠습니다. 아, 네. 예. 14,000원,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으시면은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인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공략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매수해도 충분한 가격이다라고 현재가로 매수가 지정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가격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업종별로 산업별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양봉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곽용훈 대표가 직접 매겨주신 3개의 종목 투자 매력도 별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골판지 관련주에서 아세아지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해주셨고요. MLCC 관련주인 사마 컨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 장비 업종 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가격 10,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곽 대표, 곽용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